안녕하세요. 카카오 추천팀의 장원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을 카카오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진행했던 여러 실험들과 그 결과들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실험이 진행되었던 추천 영역들,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의 정의를 시작하여 카카오 추천팀에서 진행하였던 실험 설계, 결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영역입니다. 실험 영역은 카카오 웹툰 메인홈 영역과 브런치 개인화 추천 영역입니다. 두 영역 다 사용자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개인화 추천을 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들에서 기존 베이스라인 모델들 대비 시퀀셜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의 정의와 모델 설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은 사용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아이템은 사용자의 인터랙션 시퀀스에 시퀀셜 디펜던시를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관점에서 정말 데이터가 시퀀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델도 사용자의 성향을 학습할 때 시퀀셜 디펜던시를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실험 시작 전 추천팀에서 검증하고 싶었던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퀀셜 모델이 정말 기존 모델 대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우선 파악해야 됐습니다. 더 좋은 모델을 파악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일 것인데요. 이는 각 추천 영역의 주요 지표 및 다이버시티 매트릭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문으로 나오고 있는 시퀀셜 모델들은 보통 딥러닝 모델들이 대부분인데 기존 추천 방법들에 대비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딥러닝 모델들은 인터랙션 데이터 이외에 사이트 인포메이션을 사용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인포메이션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한 모델 구조입니다. 기본 모델 구조는 버트포렉을 기반으로 설계하였고 시간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마지막 아이템과 시간 차이 값을 계산한 타임 디프 임베딩, 이미 학습된 아이템의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버트포렉의 경우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태스크를 이용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와 넥스트 아이템 프레딕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파인 튜닝 태스크가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진행한 후 파인 튜닝 태스크를 진행하여 최종 모델을 학습합니다. 다음은 실제 실험했던 과정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추천 모델에서는 유저 아이템 인터랙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시퀀셜 모델은 시퀀셜 디펜던시를 잘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비시간 정보인 인터랙션 타임 스탬프를 학습에 추가하였습니다. 넷플릭스 케이스 스터디에서 타임 컨텍스트를 헤테로지니어스 피처로 정의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타임 컨텍스트를 사용한 것이 더 좋은 랭킹을 만들어냈다는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참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아이템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였을 때 성능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추천 영역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는 브런치 개인화 추천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의 베이스라인은 non-sequential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실험 결과 준비했던 버킷에서 기존 추천 모델 대비 CTR이 모두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타임스탬프를 추가하였을 때 성능이 많이 나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데이터 관점의 시퀀셜 디펜던시가 있나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퀀셜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니까요. 따라서 아이템 업데이트와 소비가 시간 요일의 고정적인 웹툰 도메인에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보이는 추천 영역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선 기록에 쓰인 약자 및 정의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LM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로 버트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방법론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NIP는 넥스트 아이템 프레딕션의 약자로 시퀀스가 주어지고 다음 아이템을 맞추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TS는 타임스탬프의 약자로 타임 컨텍스트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All 데이터는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로 모델을 확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카오 웹툰의 실험 결과입니다. 카카오 웹툰의 홈 화면에서 작품으로 접근한 경우를 클릭으로 정의하고 해당 지표를 CTR로 사용합니다. 또한 특정 회차를 열람한 것을 컨버전으로 정의를 하고 지표는 CVR을 사용합니다. 대조군의 경우 밴디드 알고리즘을 사용한 버킷입니다. 카카오 웹툰의 경우 첫 실험부터 실험군이 대조군 대비 CTR이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추가 실험을 진행을 하여 CVR까지 대조군 대비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고
최종 실험에서 CVR 또한 대조군 대비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과 넥스트 아이템 프레딕션에 대한 실험입니다. 두 태스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넥스트 아이템 프레딕션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양 증가입니다. 기존 추천팀에서는 서비스 전체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추천 영역에서 발생하는 로그만 사용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메인홈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는 작품 소비를 모두 모델 학습에 포함시켜 사용자의 성향을 더 확실하게 학습하도록 하였고, 이 시점부터 CVR 또한 대조군 대비 높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이템의 업데이트와 소비가 시간 요일의 고정적인 웹툰 도메인에서 타임스탬프를 학습하여 사용할 경우 목표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웹툰에서 타임스탬프를 사용한 경우 CVR, CTR 둘 다 향상이 있었습니다. CTR, CVR 등의 목표 지표 이외에 다이버시티 관련된 지표들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노출 진입 개수는 모델이 얼마나 다양한 아이템을 추천 결과로 내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열람 진입 개수는 사용자가 얼마나 다양한 아이템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퍼스트 리드 레이트는 전체 소비 중 사용자가 처음으로 아이템을 본 건의 비율입니다. 노출 열람 진입 개수의 경우 시퀀셜 모델로 교체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퍼스트 리드 레이트는 나빠졌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추천해주지만 그 아이템들이 사용자가 소비했던 아이템을 재추천해주는 경향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버시티를 CDF 형태로 시각화하면 위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X축은 아이템의 인기 순위이고 Y축은 해당 아이템의 누적 소비 비율입니다. 기존 베이스라인의 경우 특정 퍼퓰러한 아이템에 소비가 몰려있다면 시퀀셜 모델의 경우 더 다양한 아이템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의 성과가 잘 나온 이후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시퀀셜 모델이 잘 학습한 것인가, 아니면 웹툰의 도메인 특성 때문에 슈퍼바이스드 딥러닝이 잘하는 것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넌 시퀀셜 슈퍼바이스드 딥러닝 모델인 멀티 VA를 추가 실험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으로 학습한 경우도 비교해보기 위해서 ALS 또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실험 결과 버트포렉을 사용한 경우 CVR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베이스라인인 밴딧 알고리즘보다 주요 지표가 높게 나오는 것은 버트포렉을 사용한 버킷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에서도 보이듯이 버트포렉이 사용자 히스토리를 학습한 결과이므로 이미 소비한 아이템을 다시 추천해주어 퍼스트 리드 레이트는 타 버킷 대비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딥러닝 방법론도 잘 먹히고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이 웹툰 데이터에서 잘 동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델이 최선일까요? 모델을 더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존 버트포렉은 NLP의 버트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12시간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추천 모델은 지속적으로 학습이 필요하고 모델 업데이트 주기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능은 유지하면서 모델을 더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시퀀스 어웨어 MLP 모델은 간단한 MLP 모델로 사용자의 소비 시퀀스를 반영하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최근 소비했던 아이템일수록 추천 결과를 도출하거나 학습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소비 이력의 시퀀셜 디펜던시를 파악합니다. 해당 모델은 럭시스 챌린지 2022의 버트포렉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모델에 대한 정보는 럭시스 챌린지 2022에 억셉된 논문에 설명이 더 있으며 카카오 레포지토리에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주기를 확인해보면 SMLP, 시퀀셜 어웨어 MLP가 5분 더 빠르게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프리트레이닝 작업 또한 없어서 학습에 사용되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절반 수준입니다. SMLP와 버트포렉의 성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대조군을 버트포렉으로 설정하고 SMLP를 다양한 형태로 학습하여 앙상블한 버킷들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위 실험에서 14D, 30D 등 서픽스는 실험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 SMLP 30D 단일 모델이 버트포렉 대비 4%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며 14D와 30D를 앙상블 SMLP 버킷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SMLP의 경우 버트포렉보다 퍼스트 리드 레이트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셜 모델은 다이버시티와 콜드 스타트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대비 크게 감소한 퍼스트 리드 레이시 의미하는 것은 이미 본 것을 다시 추천해주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추천 영역에 따라서 이미 본 것을 다시 추천해주는 모델이 목표 지표를 올려줄 수 있으며 추천 영역의 성격에 따라 시퀀셜 모델의 성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은 시퀀스 학습 시 등장하지 않으므로 추천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MAB 강화학습 모델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탐색하는 기능이 있지만 슈퍼바이스드 모델인 시퀀셜 모델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뉴스 등 아이템 풀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영역에서 MAB 강화학습 모델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요약 및 정리를 해보자면 추천 영역이 시퀀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다면 시퀀셜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은 좋은 추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추천 영역에서 히트로지니어스 피처들 중 시퀀셜 디펜던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추천팀의 장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